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저는 주로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는 원산면과 백안면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인한 수혜 지역인 안성의 입지 분석을 주로 하는데요. 저번 주에 두 분의 교육생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접도구역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의 실제 사례를 예로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거나 토지를 사려는데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에 붙은 토지를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체크사항입니다. 비도시 지역 중 도로선에서 5m 정도를 통상적으로 설정하는데 모든 곳에 설정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비도시 지역의 도로에 설정되어져 있지만 접도구역이 설정된 토지를 매입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일단 토지 투자하시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근차근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단 고가와 고속도로 옆에 접도구역의 토지는 예외입니다. 지금 안성을 일단 먼저 보고 또 용인으로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곳은 지금 안성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동신일반 산업단지와 안성의 역세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안성의 동신리 일대인데요. 이곳을 지도상으로 보시면 녹색 부분으로 체크되어져 있는 생산 녹지, 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우리가 주로 도관농자라고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지역 안에는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 지금 보시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선 라인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라인 바깥쪽은 관리지역,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이고요. 이 안쪽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극명하게 딱 나뉘어지는 경계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 IC가 생기는 곳이고요. 이 위쪽으로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조금 벗어나게 되면 보이시죠? 이게 종합운동장 사거리인데 종합운동장 사거리 바깥쪽에 보시면 경계 라인을 넘어서면 이렇게 노란색 띠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접도구역으로 설정된 비도시 지역의 접도구역 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명확하게 38번 국도 옆 라인에서도 도시지역인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은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위쪽으로 가는 비도시 지역으로 되는 이 바로 위쪽은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장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게 되는데 이 관리지역들은 대부분 이런 도로변 주변은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죽산 1죽 3죽으로 가는 지금 이 오른쪽 편 라인을 보시면 접도구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반대편 지역은 또 접도구역이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비도시 지역이어도 설정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사려고 할 때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대략 하나를 클릭해서 한번 도시 이용계획 열람을 해보면 우리가 토지 이음이라는 국가 사이트를 보시면 소재 지역, 지목 그다음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보시면 이쪽에 계획관리 지역 나와 있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보시면 여기 접도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라인이 접도구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이 땅을 한번 사례로 보면 이 땅 같은 경우는 접도구역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에 잘 붙어 있고 지금 보시면 이미 잡종지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 라인 같으면은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이곳의 땅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충분히 또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뒤쪽 후퇴선 뒤쪽 라인에 충분히 건물을 짓고 어떤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토지라면 접도구역으로 인한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큰 피해가 있을 것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접도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가 있을 때 또 접도구역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쭉 해서 접도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정확하게 접도구역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면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도로 구조의 파손을 방지하고 미관의 훼손이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경계선에서 5m,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도로 경계선에서 5m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도구역은 도시관리청이 관리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시설 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 끼칠 우려가 있으면 위해를 방지하는 시설, 도로에 토사 등이 있어야거나 등등등 해서 잘 나와 있고요. 접도구역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곳 같으면은 이 두 개의 필지가 같이 창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창고를 짓고 이쪽에 진입로로 해서 충분히 주차 공간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토지 하나 21-14번지 이 필지 하나만 있다고 할 때는 접도구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고 지금 일반 도로 계획선에서 5m 정도 후퇴가 된 상태에서 한번 폭을 재볼까요? 좁은 쪽은 5.8m 정도
정도, 그리고 가장 긴 부분이 그래도 14.4m 정도면은 조그만한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만, 단필지 가지고는 어떤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붙어 있는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는 토지를 살려고 하신 분들 같으면 좀 단위가 그래도 한 500평에서 600평 그 이상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제재사항이 되거나 그럴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또 한 곳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매수를 검토했던 곳이기도 한데, 이곳은 안성의 고3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고3 호수로인데, 이쪽 라인을 보시면 쌍지리 보건소 앞에 이렇게 자그마한 필지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필지인데요, 이곳 같으면은 접도구역으로 도로 후퇴선에서도 많이 거의 한 40%가량이 먹히게 돼서 건축물을 올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입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이게 한 7,500만원 정도, 8천만원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살 때 8천만원을 사던 8억짜리를 사던 내가 들이는 노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익 먹거리 부분에서 조금 먹거리가 좀 적어서 이것은 그냥 패스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신 분은 참 잘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접도구역이라 하더라도 허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배수로, 울타리,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 좌판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곳의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주변은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보존관리지역의 대지였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묘토지인데요, 너무 작은 필지고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지만 거의 접도구역 라인 지금 안쪽에 이렇게 농수산물 판매 시설을 해서 잠깐 판매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라인들 같으면은 굉장히 큰 트럭들이 요즘에 원산면이라든지 이쪽에 안성이 북부권이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화물 트럭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을 닫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필지를 사서 이 도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수산물 판매 시설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왔다 갔다 임장 다니면서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지도를 한번 보면 보전관리 지역의 대지 요 정도인데요. 실제적인 부분을 보면 실제 도로구역은 이쪽에 아직 도로가 이렇게 확장되진 않았지만 국유지로 해서 도로구역은 여기까지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도로구역에서 후퇴선인 5m 정도에서 접도구역은 대략 이 정도 라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농수산물 판매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앞쪽에다가 농수산물 판매 시설을 해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 계획서는 넓게 잡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쪽에 농수산물 판매 시설을 해서 판매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업자분들이 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토지, 특히 원룸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대에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금 원룸을 짓기 위해서 각 지역,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돈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업자분들은 비싼 가격이라도 땅을 사서 바로 통매를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업자분들이 들어온 시장 된 원산면인데요. 원산면도 보시면 이렇게 아까 안성의 안성맞춤 인근, 그리고 안성의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이 자연녹지 지역 안쪽, 이런 57번 도로 라인에는 접도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녹지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는 구역 라인들 같으면 너무 작은 필지, 도로에는 길게 붙어 있는데 너무 얇게 접해져 있는 필지라면 토지를 사는데 좀 유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 같으면은 지자체의 담당자분들에게 연락해서 여기 접도구역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얇은 토지들 같으면, 하나 예를 들면 내 땅이 도로에는 잘 접혀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땅은 좀 널찍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이 정도의 얇은 토지다 라고 해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얇고 평수가 적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는 토지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선이 또 후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좁은 폭으로 인해서 건축을 하기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은 꼭 지자체 담당자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내가 이 지역에 이 필지에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역 토목이나 담당자분들에게 문의해 보시면, 내가 마음을 졸이거나 그리고 내 자산을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잘 짚어보고 토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7번 도로 라인 중심으로 해서 쭉 보시면 이렇게 접도구역이 전체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다른 지역 가볼까요? 이 318번 도로 라인으로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배감으로 가는 도로 라인입니다. 이 도로 라인은 보시면 지금 일부 지역은 관리 지역인데 바로 이 지점 지금 보이시죠? 이 지점부터 또 도시 지역, 배감 시내 근창리 라인부터 시작해서 도시 지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은 또 접도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7번 도로도 보면 쭉 이렇게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특히나 이쪽 라인들 같은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고가도로 라인들 중에
중에서도 이렇게 단차가 심한 곳은 이 도로로는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가 라인의 접도구역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로로는 어차피 건축 허가라든지 이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이제 특이점 보시면 이렇게 오다가 도시 지역으로 딱 왔을 때는 접도구역이 또 17번 도로 라인에서도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이렇게 노랗게 접도구역이 설정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접도구역 같으면은 설정은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접도구역이 해제도 될까요? 해제가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작년도 3월 20일 인천일보를 보면 강화도 해안순환로 53.9km 접도구역 규제 해제한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접도구역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접도구역 같으면 특히 큰 곡선 구역이 아니라면 건축허가가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토지에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감에서도 이 영곡 사거리라는 곳인데요. 이곳들도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318번 도로와 그리고 여기도 325번 도로 이 도로 라인인데 이쪽도 비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가로와 세로축이 이렇게 보시면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교차로 부근들에는 작은 필지들 같으면 교차로 영향권으로 인해서 건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코너 자리들은 좀 큰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향후에 건축을 할 때 이 라인은 반경에 가까운 곳들은 이제 교차로 영향권, 교통사고의 영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반경이 건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코너 자리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토지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얘 같은 경우도 교차로 부근들을 보시면 이렇게 접도구역이 굉장히 넓게 여기는 국어인데 노란 선의 접도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측편으로 가는 이쪽 라인들 보면 한번 로드뷰를 볼까요? 이쪽들 같으면 고가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곡 사거리 라인인데 이곳 같으면은 325번 도로 라인과 원삼으로 이어지는 318번 도로 라인, 특히 이쪽 배감 쪽으로 17번 도로로 이어지는 이 도로 라인 같으면 이제 고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 도로들 같으면은 도로변에 붙어 있어도 건축 행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들은 신중을 기해서 또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안성과 원삼 쪽에 실제 토지 이용 계획원이나 그리고 경기 부동산 포털을 통해서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져 있는 곳, 특히나 비도시 지역에 설정되는 접도구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정도의 토지를 보고 계시거나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이미 토지 투자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눈은 떴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토지를 살려는 성향의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있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도로에 길게 붙어는 있으나 너무 얇아서 건축이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그 정도의 고민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접도구역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도시지역에 완충녹지나 연결녹지 같으면 내 토지가 이 완충녹지와 연결녹지로 인해서 맹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향후에 한번 또 도시지역에 설정되는 연결녹지 그리고 완충녹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